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번 주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벌써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의 파이 메인넷 지갑 안으로 채굴 물량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7월 2일 토요일 오후 기준으로 벌써 약 44만 8천여 개의 파이 메인넷 지갑이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KYC를 통과하지 못한 파이오니어들은 메인넷 지갑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고 파이2데이 행사에서 니콜라스 박사의 발표대로 이미 100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아마 절반 가까운 분들이 메인넷 지갑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대부분 KYC 통과자들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시고 지갑에 실제 코인이 지급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축하드리면서 이제 파이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향후 3개월부터 연말까지 총 6개월의 시간 동안 초기 빠른 생태계 지도 완성을 통해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수천 개의 코인들과 비교한다면 파이는 상장 전 프리세일이나 ICO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통념적인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채굴 생태계이고 다수의 개인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이자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생태계가 기대가 크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잘 구조화되지 못하면 쉽게 생태계 확장에 타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파이코어 팀이라는 구심점이 존재하고 아직은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폐쇄 메인넷까지 운영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결코 파이오니어들이 크게 실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예상되는 새로운 KYC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내용과 함께 7월 채굴 속도 조정을 통해서 매월 초 저의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이 채굴 시스템의 미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과 함께 다시 불붙기 시작한 합의 가격 관련하여서 커뮤니티 간의 논쟁의 쟁점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개인 파이오니어들이 어떻게 파이 생태계 시스템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다소 지루하고 딱딱해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폐쇄 메인넷에서의 가장 메인 이슈이기도 하고 저 역시 앞으로 계속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서 좀 더 재미있게 컨텐츠를 업데이트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KYC 시스템 업그레이드 소식입니다. 이미 저의 채널 커뮤니티란에 소개해드린 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질문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7월 1일 니콜라스 박사의 비교적 긴 채팅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번 KYC 진행 관련하여서 파이 채굴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 예를 들면 오래된 파이오니어들이나 새로운 파이오니어들 그리고 다른 국가의 사람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KYC 관련 질문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코어팀은 먼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공정한 KYC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이오니어의 절반 이상이 KYC가 오픈되었지만 반대로 거의 절반이 아직 KYC 초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 KYC 엔지니어링 팀의 최우선 과제는 앞으로 초대받을 사람들을 위한 조건과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현재 KYC가 상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코어팀은 처음부터 물론 랜덤으로 선택된 것이긴 하지만 우선 절반의 파이오니어들에게 기회를 주고 나머지 절반을 이후에 진행할 것을 기획하였을 것이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3,500만 명을 동시에 수용하여서 KYC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란 사실 4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파이 코어팀의 운영 상황으로는 물리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현재 KYC 초청을 받지 못한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에 대한 열정이 약해서 초청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랜덤이라는 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주위에 수십만 개의 채굴을 진행하고도 초청을 받지 못한 파이오니어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박사는 코어팀이 향후 KYC 개발에 인구 통계에 따라서 다른 과제들이 산적하여 있고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 기다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시 한번 폐쇄 메인넷 단계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신청할 수 없거나 아직 KYC 과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들도 KYC는 당분간 폐쇄 메인넷 기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파이 채굴 앱의 채팅창에 들어가 보시면 하루에도 수천 건 이상의 각종 요청이나 메시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이코어 팀은 서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좋아요 버튼마저 잠시 삭제한 상황이니 가급적 꼭 필요한 질문만 등록하는 것이 코어 팀이 현재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의 몇 가지 글 중 최근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파이오니어 이름으로 보이는 분의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KYC를 신청하고 오랫동안 멈춤으로 승인이 되었는지 혹은 반려되었는지도 모르고 답답했던 많은 분들의 KYC 건들에 대해서 그 솔루션이 며칠 안에 배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현재 멈춤 상태에 있는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의 KYC 문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비슷한 고민거리의 질문인 KYC 재신청 기능에 대해서도 원래 이번 주 발표 예정이었지만 주말 휴일 문제로 다음 주 중에 배포될 것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의 KYC 멈춤에 대한 문제는 서서히 풀려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픈되지 않은 많은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7월 채굴 속도가 다시 하향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시간당 0.0193 채굴에서 0.0187로 약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3%가 하락하였는데 비슷한 수준의 하락인 점을 감안해보면 6월 신규 채굴자 증가 속도가 코어팀의 예측보다 좀 낮았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2개월 동안 약 150만 명 정도 수준의 증가는 꾸준히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해보고 7월 말이면 아마도 우리는 3,700만 명 이상의 실채굴자 발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의 컨텐츠에서 매월 채굴 속도 조정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향후 파이 채굴이 언제까지인가 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자료는 파이 가격 예측을 위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이고 고려해야 할 빈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이 플랫폼의 변화들을 지속 추적하고 업데이트해 간다면 대단히 큰 격차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2021년 말까지 채굴된 300억 개의 파이 채굴 물량 중 코어팀의 예상대로 약 200억 개가 KYC를 통과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7월 들어서 다시 3%의 감소량을 적용하고 8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는 매월 5%의 채굴 속도 절감을 조정해 보았습니다. 지난달의 테이블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또한 7월이 아니고 8월부터는 약 5천만 명이 채굴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계산해 보았고 그렇다면 2022년 총 채굴량은 약 60억 7천만 개로 5천만 명이 월 평균 10.1개를 채굴하는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2023년부터는 연간 채굴 속도가 매년 총 50%씩 말 그대로 반감되는 것으로 계산해 본 테이블이 오른쪽의 결과입니다. 5천만 명이 채굴하여서 향후 10년 후인 2032년까지 총 채굴량은 약 321억 개가 채굴되어서 잔여 채굴 물량이 약 128억 개로 이후에 단순하게 반감기를 적용하지 않고 매년 채굴한다면 약 2147년 동안 채굴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스킴으로 2023년부터 1억 명이 채굴하였을 경우에는 총 잔여 물량이 약 68억 개로 이 또한 575년을 채굴하게 됩니다.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3년간은 1억 명이 그리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을 약 2억 명이 채굴하는 것으로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4년 동안은 3억 명이 채굴하게 되면 잔여 물량이 총 51억 개로 이 또한 2032년부터 동일한 채굴량으로 명목상 반감기 없이 채굴하면 약 144년을 추가 채굴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입니다. 물론 당연히 2032년 이후에도 추가 반감기를 적용한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테이블에서 보시듯 5천만 명으로 채굴한다고 가정해도 월 0.631개의 월간 채굴, 즉 연간 7.5개 정도 채굴하게 되는 2026년 이후부터는 실제 파이 채굴의 의미는 크게 상실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이 채굴의 희소성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파이의 희소성이 희소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의 높은 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1년에 7.5개 채굴할 수 있다면 물론 무료라는 가정이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채굴을 진행하게 될까요? 2025년까지 파이의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희소 가치를 평가받게 될 가격은 100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000불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 테이블에는 아직 수많은 변수들이 더 남아있기에 전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파이의 희소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장 2023년에 월 평균 5.05개를 채굴할 수 있다면, 물론 실제 1인 채굴자의 경우에는 노드나 앱 보상 없이 월간 5개의 파이 채굴도 결코 낮은 채굴 숫자는 아니고, 2022년 7월 이후에 연말까지 채굴자가 급증할 경우에는 현재 제가 제시드리는 월간 평균 채굴 수량조차도 엄청나게 추가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다시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파이는 희소한가요? 네, 무척 희소하고 엄청난 장기간의 채굴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단순 채굴 숫자로 볼 수 있는 예상된 희소성과는 그 가격은 절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의 마인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60%의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의 가격 혹은 가치가 유틸리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문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단순 중요도 설문으로서는 좀 가치는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크게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파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파이는 메인넷 이후에 거래소로 향하지 않고 폐쇄 메인넷에서 거래를 통하여서 합의 가격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다양한 생태계, 디파이나 게임 혹은 미디어의 생태계를 통해서 그 진출을 통해 지속적인 사용 케이스와 사용처를 늘리면서 추가의 가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픈 메인넷이 진행되면 상장은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모두 이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파이 가격 혹은 가치를 확보하는 기본적인 수단은 더 많은 채굴자와 함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채굴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시점에서는 투자와 생태계를 포함한 플랫폼 참여자의 증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 거래를 통해서 합의 가격을 이루려고 한다면 폐쇄 메인넷의 핵심은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여 파이를 얻고자 하는 판매자, 제조업자, 브랜드 등이 파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위한 전제 조건은 더 많은 활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틸리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파이 채굴 예상 수량 테이블에서 살펴봄으로써 실제 채굴상에서는 파이가 분명히 채굴자가 늘어난다는 전제 조건에 희소성이 이미 확보된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이 희소성과 합의 가격이라는 주제로 연결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시점에서 과연 파이가 희소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유틸리티, 즉 활용성을 동반해야만 해당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그 희소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폐쇄 메인넷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효용성이 높은 유틸리티, 즉 파이를 소비할 수 있는 많은 상품이 존재하는지, 즉 파이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야만 파이가 높은 가치로 소비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이의 희소성은 우선 물리적으로 파이오니어들의 물량 락업과 채굴 속도 변경에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특성만으로는 절대 파이의 희소성은 담보되지 못합니다. 정말 파이코인의 희소성이 가능한 것인가요? 저는 과거의 컨텐츠에서 계속 파이는 매우 희소할 것이라고 강조드렸고, 그 이유는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장기 자산 가치로서 파이를 인식하게 될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1899만 개, 이더리움 1억 2천만 개에 비해서 아직 실질적인 유틸리티가 확보되지 못한 파이는 초기 유통 물량이 10억 개라고 해도 희소성 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굴 속도로 혼자서 채굴한다면 2일 만에 한 개의 파이가 무료로 채굴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필요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채굴과 비교한다면 파이의 그 희소성 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파이 자체가 희소성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며, 다만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 시장에서 소비가 되어야 채굴 반감기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보다도 암호화폐의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는 코어팀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폐쇄 메인넷이 필요한 것이고, 이 기간 동안 유틸리티를 극대화하여서 수많은 거래를 통해 그 유스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소의 상장을 진행한다면 파이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으로서의 모든 장점은 사라지고 시중에 값어치 없는 코인으로 전락할 것은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파이 커뮤니티들의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행보에 박수를 보내면서 전혀 발목을 잡을 생각은 없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합의 가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공허한 합의 가격의 외침이 그것입니다. 31만 4천 불이라고 하는 중국 커뮤니티의 파이 합의 가격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의 계정조차 불락시켜야 한다는 수많은 악의적인 트위터들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31만 4천 불의 중국 커뮤니티 파이 합의 가격에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매자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와 함께 글로벌 합의 가격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또한 대두가 됩니다. 가장 고가의 합의 가격을 주장하는 중국의 거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상품들이 글로벌 시장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오픈되고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만 글로벌 합의 가격이 가능할 것이고 커뮤니티의 규모에 상관없이 절대로 특정 지역의 합의 가격에 전체가 끌려간다는 것은 이미 시장 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격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면서 가격 안정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채굴자들의 진입을 막는 결정적인 시장 교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이의 근본적인 목표인 실물을 기반으로 한 개인 간 중고 교환 거래가 주도적으로 시작되고 그 거래 건수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야만 가장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파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거래 모델을 경험한 나라의 하나이고 파이 당근 마켓 형성을 통해서 활발한 P2P 거래의 시작이 향후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폐쇄 메인넷의 목표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향후에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어떤 일을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궁극적인 진화 과정에 있지만 이미 시스템적인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